됐을 때 사진에 얼굴 잡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쇼핑몰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촬영 박스에 배경이 같이 찍혔거나 아니면은 어떤 흠집이 있는 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 그런 때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는 이제 닫으셔도 돼요. 요 코치비즈 JPG를 닫을 때 X 눌러서 닫아 보시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뜨는데 우리 이대로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열기에서 이번에 가져올 이미지는 힐링 브러쉬라는 요 그림을 가져올게요. 열기. 자, 여기 보시면 윙스몰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는데요. 이 로고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도구 상자 툴박스에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메뉴 어떻게 보면 여기 밴드 같이 생겼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나와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냥 찍으시면 이렇게 오류가 뜰 거예요. 이 복구 브러쉬 도구는 Alt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복구할 소스점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져올 그 질감 부분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관형 모양이 뜨고요. 이때 클릭 하시고 Alt는 떼세요. 그럼 다시 동그란 표시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그러고 이 질감 지울 부분에서 끌어보시면 아까 Alt 눌러서 찍었던 부분에 플러스 표시가 떠 있고 그 부분의 질감이 복제가 돼서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없어졌죠? 이쪽도 해볼게요. 깨끗한 질감에선 Alt 누르면서 클릭. 그러고 Alt 떼요. 그러고 내가 이제 입힐 질감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요거 잘 해보셨고요. 이제 요거 닫도록 할게요. X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뜨는데 아니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도 파일을 열어올 건데요. 이번에 열 파일은 전지현 보정전으로 적혀있는 이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보정 전 사진이다 보니까 잡티들이 보이죠? 네, 요런 잡티를 제거할 때 우리가 복구 브러쉬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까 배운 복구 브러쉬 도구에서는 깨끗한 질감을 Alt를 눌러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없앨 질감 부분을 끌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없애주시면 그 질감으로 입혀지는 툴이었죠. 근데 요렇게 좀 자잘자잘한 이런 잡티 부분을 없앨 때는 요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스팟 복구 브러쉬를 쓰셔도 되세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는 브러쉬 근처의 질감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굳이 그 복사할 지점을 찍지 않으셔도 이렇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관에서 모공이나 아니면 이제 잡티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팟 힐링 브러쉬 또는 힐링 브러쉬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정해서 맞춰보세요. 트레이드 마크인 코 점도 한번 제거해 봤어요. 브러쉬가 너무 크면 오히려 잘 안 되니까 브러쉬 크기는 점보다, 그러니까 지우고자 하는 잡티보다 조금 더 큰 정도로 좀 작게 설정하시고 하시는 게 스팟 힐링 브러쉬를 잘 다루는 방법일 것 같아요. 주름도 이렇게 없앨 수 있으니까 내 사진이 만약에 좀 이쁘게 안 나왔다, 잡티가 좀 나왔다 할 때 이렇게 잡티를 가볍게 없애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도 정돈을 하겠다 하면은 이 머리카락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주변 질감으로 입혀주면은 조금 정돈이 되죠. 근데 내가 뭐 잘못 수정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 부분을 고칠 때는 간단하게는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 때 작업 내역 브러쉬를 작업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역은 바로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잘못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작업 내역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수정하고 다른 작업을 해버렸다가 나중에 발견을 한 경우. 그럼 여기만 돌리고 싶은 거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여기 스팟 브러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내려가면 브러쉬 모양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얘가 작업 내역 브러쉬라고 해요. 요걸로 문지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작업 내역 브러쉬는요. 원래 우리가 이전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되돌리기가, 그러니까 실행 취소가 컨트롤 Z죠. 컨트롤 Z가 실행 취소가 되기는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한 단계씩밖에 컨트롤 Z가 안 돼요. 그래서 작업 내역을 매번 누를 필요 없이 이전으로 만약 돌아가고자 하는 거라면 컨트롤 Alt Z는 전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때 컨트롤 Alt Z. 그러면 너무 돌아갔다 다시 이전으로 다음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는 컨트롤 Shift Z는 다시 이전으로 돌리는 그런 키니까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작업 내역을 누르셔도 되지만 단축키로는 컨트롤 Alt Z는 전전 단계로 가는 거고 컨트롤 Shift Z의 경우는 다시 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업이 좀 편하겠죠? 자, 어찌됐건 예쁘게 보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정을 하면 이제 밝기도 보정을 하고 그리고 뭐 채도도 좀 보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물광 피부를 위해서라면은 이런 모공 있는 부분을 좀 묽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요 밑에 보시면 요 작업 내역 브러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흐림 효과 도구라는 게 있어요. 흐림 효과 도구는 문지르는 부분이 흐려지는 툴을 흐림 효과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요게 이제 피부 질감 부분을 매끄럽게 할 때 우리가 좀 부드럽게 보이게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그 부분이 약간 매끈하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흐림 효과 도구라고 하고요. 여기서 너무 흐려지게 되면은 그것도 이상하니까 보통 강도는 작게 해가지고 약간 흐리게만 해서 좀 부드러운 피부 질감 모양으로만 나타낼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선명 효과 도구는 반대로 또렷하게 만들 때, 예를 들어 눈매가 조금 또렷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선명 효과 도구로 브러쉬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눈매 부분이 살짝 좀 또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강도를 너무 크게 주면은 좀 어색하게 나와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는 강도는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는 뭐랄까 낮게 그렇게 설정을 해서 문질러 주시면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도구는 닷지 도구라고 하는데요. 닷지는 밝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노출값이 우리 어느 정도 적용할 거냐 이 적용도와 같은데 너무 높게 되면은 얘가 너무 허여멀게지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되게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값도 역시 좀 낮게 해서 여러 번 차라리 문질러서 좀 밝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밝기나 이런 부분들 닷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번의 경우는 태우다란 뜻을 갖고 있죠. 어둡게 할 때 번 도구를 써요. 그래서 번으로 문지르면은 이렇게 쉐딩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역시 노출값이 너무 높으면 쉐딩이 문제가 아니라 연탄 공장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 돌리는 거는 아까 얘기 드린 컨트롤 알트 Z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출값도 좀 조금만 주세요. 그러고 브러쉬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몇 번 이렇게 문지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하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정을 할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인물 보정 같은 경우 흐림 효과나 선명 효과, 그리고 닷지, 번 요런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폰지까지 설명한 후에 우리 한번 윤곽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스폰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위쪽에 옵션에 보시면 모두에 채도 증가와 채도 감소가 있어요. 채도 증가는 원래 있는 색상을 좀 더 살리는 게 채도 증가고요. 채도 감소는 채도를 없앤다, 즉 무채색, 흑백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상을 더 증가시킬 땐 채도 증가, 색상을 조금 죽이고 싶을 땐 채도 감소. 그래서 지금 만약 채도 증가로 해서 흐름이 또 너무 높으면 너무 튀니까 적당하게 맞춘 후에 입술 부분만 살짝 문질러 볼게요. 그러면 입술의 색깔이 본래 색깔이 나타나니까 좀 더 좀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많으면 너무 과해요. 어때요? 예, 마치 무슨 크레용을 바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정을 할 때 주의하실 거는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보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이라든지 채도의 값들, 요 적용도를 낮게 해서 조금씩 적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채도 감소는 일단 같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채도 감소는 채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색조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은 색조를 좀 없애줄 수 있는 게 채도 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때요? 흑백이 되죠? 그러니까 채도를 없애는 게 채도 감소고 채도를 살리는 게 채도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닷지번, 스폰지, 그리고 흐림 효과, 선명 효과 이렇게까지를 일단 설명드렸고요. 기능들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단 질문을 받고 뭐 질문 특별하게 없다 싶으면은 얼굴형을 조금 수정하는 윤곽 도구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필터에 있는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픽셀 유동화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있고 옆에 있는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하고 나서 얘를 좀 수정할 거라서 지금 좀 효과를 좀 과하게 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뒤틀기 도구입니다. 뒤틀기 도구는 끌어서 이렇게 조절하는 도구예요. 여기서는 입력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얘가 따라오느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턱살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가늘게 하고 싶다든지 할 때 원래는 여기 있는 요 뒤틀기 도구를 쓰는데요. 턱을 조절하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같이 바뀌죠. 그래서 얼굴 부분은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마스크 고정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망가지게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색깔을 칠해 놓고 장신구도 칠할게요. 그 다음 뒤틀기 도구로 이렇게 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더 축소해서 우리가 이쁜 얼굴형으로 만들어 줄 때, 그럴 때 이런 뒤틀기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모델이 있는데 쇼핑몰의 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팔을 좀 더 가늘게 하고 싶다든지 허리를 좀 더 가늘게 강조하고 싶다든지 할 때
조금 줄여주는 역할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에 뒤틀기 도구가 되겠죠. 색깔 칠해놓은 부분은 마스크 영역인데요. 요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로 문지르면 다시 이렇게 색깔이 없어져요. 색깔이 칠해져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문질렀을 때 수정이 되지 않는 거고, 색깔을 해제해 주게 되면은 역시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재구성 도구는 원래대로 돌리는 도구예요. 제가 이걸 끌다 보니까 요 밑에가 이렇게 들떴는데 여기를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고쳐졌죠. 재구성 도구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자, 세 번째 매끄럽게 도구. 글쎄요, 얘는 그렇게 크게 용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 넘어갈게요. 자, 시계 방향 돌리기. 요거는 회전이에요. 이렇게 빙글빙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혹시 내가 회전할 일이 있을 때 시계 방향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재구성 도구로 문지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얘기했었죠? 자, 오목 도구. 오목 도구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 도구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브러쉬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재구성 도구로 문지르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왼쪽 밀기 도구는 사실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이렇게 밀려지는 도구긴 하거든요. 저도 안 쓰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픽셀 유동화에서 주로 쓰는 건요. 여기 첫 번째는 뒤틀기 도구, 그리고 너무 뒤틀었거나 좀 수정해야 될 때 쓰는 재구성 도구, 그리고 저는 여기는 오목 도구나 볼록 도구 정도를 조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고정 도구나 고정 해제 도구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돋보기랑 손바닥은 포토샵에서 우리 화면을 좀 확대해서 크게 보거나 할 때 그때 돋보기 하잖아요. 손바닥은 화면 이동하는 거고요. 똑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얼굴 도구인데요. 얼굴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틀들이 보일 거예요. 이 틀에서 끌어서 이렇게 얼굴을 윤곽을 조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거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얼굴 인식 픽셀 유동화에 보시면 눈에 이렇게 눈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왼쪽 눈, 얘가 오른쪽 눈인데 여기 옆에 여기 쇠사슬을 눌러 놓으면 양쪽이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눈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세밀하게 할 때는 저는 오히려 요거보다는 직접 뒤틀기 도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끌어서 조절을 하는데요. 어쨌든 눈에 대한 크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하죠. 눈 높이 또한 이렇게 올려서 내가 눈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같이 조절할 때는 쇠사슬을 눌러주시고 한쪽만 조절할 때는 쇠사슬을 풀고 조절하시면 양쪽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더 눈을 크게 뜨게끔 해줄 수도 있죠. 눈에 대한 너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비를 당기면 눈이 모이고요. 눈이 모인다기보다 눈이 넓어지고요. 너비를 줄이면 눈이 좁아지죠.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거나 기울기를 조절해서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가거나 내려간 경우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눈에 대한 거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코에서도요, 코 높이랑 너비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높이나 너비를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고, 입에 대해서도 입을 미소가 좀 덜 지어졌으면 미소를 짓게 한다든지 미소를 없앤다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위에 입술을 조금 두껍게 하거나 아래 입술을 좀 두껍게 또는 가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입에 대한 너비나 높이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세상이 참 편해진 것 같아요. 얼굴 모양의 이마도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턱 높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턱선도
네, 좀 통통하게 이렇게 하거나 날씬하게 할 수도 있고 얼굴에 대한 너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자세하게 이제 메쉬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혹시 참고해 보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쉬면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확인 눌러서 완성해 볼게요. 자, 이전 화면하고 볼까요? 자, 요게 이전 화면이에요. 얼굴이 픽셀 유동화를 거치면 이렇게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얼굴을 좀 변형을 해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진관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생각보다 얼굴이 이쁘게 나오질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포토샵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그때 잡티를 고치거나 얼굴 형태를 고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픽셀 유동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스팟 복구 브러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씩 설명드렸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한 기능은 아니에요. 요 기능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실전 포토샵 하고 나서 두 번째 책에 나오는 부분에는 들어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포토샵을 배우는 김에 얼굴을 그래도 뭐 잡티라도 제거하고 보정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간단하게 과정 중에는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도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이번에 볼 거는 패치 툴이에요. 패치 툴은 영역이 클 때, 내가 만약에 보정해야 되는 영역이 클 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없애거나 보정을 할 때, 그때 이제 패치 툴을 씁니다. 아까 스팟 힐링 브러쉬나 힐링 브러쉬는 영역이 작을 때 활용하는 거지만 여기 패치 툴에서 가져온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로고가 영역이 좀 크죠. 이 부분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없애고 싶을 때 여기 아까 스팟 힐링 브러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에서 오른쪽 눌러서 하나, 둘, 세 번째 누더기 모양으로 생긴 패치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영역을 그냥 이렇게 끌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소스 상태로 끌어서 깨끗한 질감에 가져다 두시면 이렇게 질감이 보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F12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F12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저장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F12번입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 로고를 여기다가 또 찍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패치 툴 상태로 영역을 잡습니다. 이 부분에서 옵션 바에서는 대상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 패치 툴 안쪽의 영역을 끌어다가 여기로 가져오시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질감이 복제가 돼서 여기로 입혀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스는 내가 끌어다가 가져가는 질감으로 선택력에 입혀지는 거라면 대상의 경우는 반대로 내가 질감을 끌어다가 입힐 부분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해서 소스랑 대상에 대한 내용 한번 연습해 보시고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패치 툴은 다시 닫고 저장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이번엔 열기에서 밑에 보시면은 찢어진 청바지 있습니다. 요거를 가져오셔서 한번 리폼을 해보죠. 예를 들어 여기 찢어져 있는 부분을 꼬매겠다 하면은 찢어진 영역을 선택하시고 소스로 놓으신 상태로 깨끗한 질감에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찢어진 영역이 복원이 될 거예요. 좀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영역을 구겨지거나 찢어진 영역을 잡았죠. 그리고 소스 모드로 끌고 가면 이렇게 이 질감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찢어진 부분을 여기로 가져오고 싶다. 이럴 때는 영역을 잡으신 후에 대상으로 놓으시고 끌고 오면은 이렇게 질감을 찢어진 질감을 그대로 가져와서 입힐 수가 있어요. 영역을 없앨 때는 선택하고 소스로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여기 구겨져 있는 이 부분도, 잡혀 있는 부분도 이렇게,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긴 쏙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필터의 픽셀 유동화로 이 들어가 있는 청바지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끌어서 이렇게 펴도 되겠죠? 네, 꼭 픽셀 유동화가 뭐 얼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내가 청바지를 뭐 구겨져 있으면 피거나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흠집 있는 부분은 없애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얘가 이쪽에 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패치 도구에 또 눌러보시면 내용 인식 이동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인식 이동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옮기고 싶은 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놔볼게요. 크기는 좀 작으시면 좋겠다 하면 좀 작게 해서 마음에 드는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칠게요. 자, 이쪽 말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물론 말의 크기만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거를 끌고 올 때 이렇게 사각형 선택 모양이 생겼잖아요. 크기 조절 상자 모양이 생겼잖아요. 오른쪽 해가지고 가로로 뒤집어서 나가 이 정도 크기로 놓겠다 하면은 마음에 드는 대로 했으면 이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 툴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이 툴의 이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한 내용인식 이동 도구는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 및 이동하고 나머지 영역은 그냥 자동으로 채우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말을 제가 선택해서 이동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적당하게 그냥 자동 인식돼서 색깔이 채워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 예제 한번 확인해 보신 분은 창 닫을게요. 이번 예제는 비단잉어를 가져와 주세요. 이게 이제 밑에 보면은 다리 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림이 망했죠. 요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쇼핑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하시는 건 아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품들을 배치해 놓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촬영 박스나 배경지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배경지가 무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가 다른 배경이 찍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요, 이쪽에 있는 난간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없앨 부분을 우리 어차피 여기 각져 있잖아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선택을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밑에도 이렇게 잡아야죠. 자, 이렇게 난간 부분만 선택을 좀 해주세요. 편집에 보시면 7이라고 보입니다. 편집에 7. 찾으셨어요? 편집에 7. 가셔서 내용을 우리
죄송해요. 내용 인식으로. 내용을 내용 인식으로 맞춰주시고 모드가 표준인지 불투명도가 100%인지 요거 확인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짠! 자, 선택 해제는 컨트롤 D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약간 연못의 끄트머리 부분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편집에 7. 아까 이대로 확인 누르면 짠!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그러면 사진을 바로 살려서 쓰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요 끝에가 좀 어색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인식 이동도구나 패치도구 등을 활용해서 뭐 이 부분을 조금 패턴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내가 이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끌어다가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까 배웠던 내용인식 이동도구로 이 부분을 좀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해서 배치 마음에 들면 엔터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좀 깨주시면은 여기가 딱 어색하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다닝어 예제 한번 설명드려 보았고요. 자, 비다닝어 예제 다 보았고요.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드아이라는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눈동자가 사진의 그 렌즈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적목 현상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도 카메라들이 좋아져서 적목 현상이 좀 덜 나타나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적목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툴이 있어요. 자, 아까 여기 내용인식 이동 도구 보시면은 맨 밑에 적목 현상 도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걸 찍어주시고 눈동자 있는 데만 클릭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열기에서 이번에는 호박을 열어주세요. 자, 아까까지는 우리가 질감을 복사를 했다면 지금은 그 모양 그대로를 복사하는 툴이 도장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질감 보정할 때 썼었던 그 힐링 브러쉬 기억하시죠? 힐링 브러쉬랑 비슷하게 쓰는 효과이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 더 추가해서 오늘 배우는 걸로 하려고요. 자, 여기 호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호박이 많고요. 여기는 호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에 있는 호박을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도구가 여기 밑에 보시면 도장처럼 생긴 이 복제 도장 도구라고 합니다. 이 복제 도장 도구는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 있는 픽셀로 페인트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복제 도장 도구도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복제할 영역의 기준점을 Alt를 누르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그 기준이 입력이 되고 내가 복제할 영역에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는 부분이 복제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복제해서 놓는 게 가능하겠죠. 주변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있죠? 보시면은 제가 복제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아까 배웠던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로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문질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보이겠죠? 선생님, 복제도장 도구 한 다음에 도구를 일단은 복제 도장 도구로 복제할 영역은 만약 여기 있는 피라미드라면 이 피라미드 영역을 Alt 눌러보면 이렇게 관형 모양이 떠요. 이때 클릭.
하시고 Alt는 떼세요. 그 다음 복제할 위치에서 누르시면서 끌면 돼요. 좀 해서 할게요. 좀 더. 만약에 이쪽에 있는 호박도 복제할 거면 복제할 위치 기준점에서 Alt 누르면서 클릭해요. 그 다음 Alt를 떼고 복제할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가져와서 끌면 되죠. 그러면 아까 Alt 눌렀던 부분에 플러스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열기 눌러서 실력 02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감이 여러 개 있죠. 여기가 좀 비어 있을 거예요. 이 감을 복제해서 채워보시고 여기 있는 돌멩이를 없애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돌멩이를 없애거나 감을 없앨 때 복제 도장 도구를 쓸 건데요. 복제 도장 도구에서 복제할 감에서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고 복제할 부분에서 끌면 되죠. 만약에 이 감을 복제하겠다. 그러면 Alt를 누르고 찍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 감을 찍고 끌면은 이렇게 그 감이 복제가 되겠죠. 만약 이 돌멩이를 없애겠다라면 요 돌멩이를 없애만 있을 요 잔디밭을 Alt 누르고 찍는 거예요. 그러고 돌멩이 부분을 문질러 버리면 그 잔디밭이 복사가 돼서 채워지겠죠? 실제 조경 같은 데서 조감도 같은 거 표시할 때요. 이런 도장 툴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